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또 안타까운 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커트비가 이제 도시에 따라서 조금씩 미용실 비용은 다르겠지만 머리 자르는 그 커트비가 뭐 32,0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물가가 다 오릅니다. 네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네요. 커트가 32,000원이 넘는 데입니다. 직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용실에서는 직원들을 다 내보낼 판이래요. 바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 자르고 뒤 자르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월급이 임금이 오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제 산업 생산력이 좋아졌을 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좋은 것이지, 이렇게 강제로 법적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에서 말하는 시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재래시장에 가는 그 시장 말고 시장 경제 원리를 말할 때 그 시장이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시장 경제 원리의 시장이라는 개념은요,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바로 여러분들의 욕망, 저의 욕망,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장 경제의 그 시장 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산업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강제로 최저임금만 무리하게 끌어올렸을 때는 반드시 그 생명체,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왜냐? 여러분들, 누구나 자기 돈은 아깝고 순순히 임금을 올려주기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혹은 심지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바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인원은 완전 최소한의 가장 유능한 극소수 인원만 남기고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알바 5명이 하던 걸 알바 2명이, 3명이 하게 되는 거죠. 떠안게 되는 겁니다. 남은 인원들은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무인화 자동기기의 도입이 가속화되고요. 사람을 안 뽑습니다. 더 이상. 알바 자리조차 감소하게 되고 알바 자리조차 얻기 위해서 이 땅의 20대 청년들, 젊은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남들도 너만큼 욕심이 많고요. 남들도 딱 너만큼 자기 돈이 아깝고 탐욕스럽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는 건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좌파는요, 여러분, 좌파는 인간의 본성을 계속 부정하고 거스르려고 합니다. 인내, 도덕, 뭐 참는 거, 정신, 자꾸 이런 자꾸 이제 이런 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꾸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라고 해요. 네가 잘 사니까 양보하라고. 그 불쌍한 뭐 비정규직 경비 아저씨들의 연봉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만 양보하라는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인간한테 어떤 행동을 강제하려고 달려듭니다. 좌파는 슬로건, 겉보기에는 일단 아름다운 어떤 슬로건, 그 깃발을 내세운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선동이 잘 되거든요. 좌파는 인간의 본성과 욕구, 욕망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억제하고 거스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가 싫듯이 모든 인간의 욕망은 똑같다니까? 그 좌파 지도자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작 지들이 누구보다도 욕구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지들도 자기 자식들 뭐 공기업에 낙하산 다 내려꽂죠. 지들도 뇌물 좋아하고 지들도 선거법 위반 다 걸리죠. 미국 욕하면서 내 자식은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 시민권 따게 합니다. 반대로 너그 자식은 길바닥에서 촛불 시위, 촛불 혁명을 하라고 나오죠. 니들이 깨어있다고. 니들이 혁명 전사라고. 니들 나중에 그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지 않겠냐고 달콤한 슬로건으로 선동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뒤에서 입속을 챙겨요. 그래서 제가 이율배반적이라고 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들 왜 부정하고 거스릅니까? 인간의 욕망은요, 계속 더 터트리고 합법적인 그 양지 바른 곳에서 법과 제도의 공평하고 그 밝은 법과 제도의 어떤 그 규칙 속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간의 본성과 욕구, 욕망이라는 건 계속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음지로 이거를 도덕, 정신, 인내 같은 걸 강조하면서 자꾸 음지로 음험하게 이래 묻어버리니까 그게 자꾸 이제 그 음지에서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음지에서 그 음험화, 그 비법화가 자꾸 이렇게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집값 부동산 적폐 운운하면서 지들도 강남에 세 채 네 채 집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율 배반이라고 말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우파는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있어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솔직한 인정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그 누구도 조절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밑에 건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 조선조 500년 역사 다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개막장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 조선조 500년 그 역사를 보시면 그 여러분들 그 슬로건이 이 좌파 애들처럼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인내와 도덕, 참을성, 정신, 뭐 양반으로 썼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 슬로건이 부족해서 조선이 그렇게 가난하고 개막장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슬로건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이 이율배반적으로 자기 자신은 선하다라고 믿으면서까지도 누구보다도 뒷구멍에서는 욕구에 충실한 짓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현대민주주의, 권력을 어느 정도는 분산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법을 위반하면 높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 이런 법적인 강제적인 규범으로 인간을 이제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통제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보다 한 차원 더 똑같이 기득권이 더러운 거 똑같아도 한 차원 더 조선조 시대보다는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그 오픈월드 시스템이 좀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그 누구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과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종교 믿는 분들 욕하는 건 아니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부처님과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을 통제할 수 없고요. 유튜버도 욕심과 그 욕망의 근본은 절대로 이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밝은 방향으로 터뜨려야 돼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왜 조절할 수 없냐? 여러분들 유럽의 그 신대륙 개척 대항해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바다에 그 돛담배 한 개 타고 모터도 없던 시절에 돛담배 한 개 타고 그 90일, 100일, 120일씩 배 타고 지구 반대편 가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돈을 번다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신료, 유럽 그 옛날 그 신대륙 개척하던 사람들의 그 향신료 배 5척이 가가지고 배 4척이 침몰하고 한 척만 살아 돌아와도 유가족들한테 배상금 다 지불하고 한 척만 살아 돌아와가지고 그 아시아 대륙의 그 향신료를 유럽 대륙에다 판매하면 5척의 배가 출항해서 4척이 침몰하고 한 척만 살아 돌아와도 90배, 100배의 이윤이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 향신료 무역이 후추의 가격이 같은 무게의 금값과 같았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최대의 동기 요인은 바로 돈이란 말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 여러분들도 돈 욕심 많고 돈에 미친 사람들이고 저도 돈 욕심 많고 유튜버도 돈에 미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통제합니까? 욕망, 인간의 욕구, 욕망, 욕심은요. 인간의 비대한 몸뚱아리를 기꺼이 움직이게 만드는 인간의 게으른 몸뚱아리를 기꺼이 부지런하게 만드는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이 좋은 걸 왜 통제합니까?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그 열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회 전체의 케이크와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상류층과 자본가를 빼뜨릴 대상으로 수탈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상류층과 자본가에게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어느 정도는 지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확대되죠. 기업하기 개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다가 여러분들 같으면 새로운 벤처기업, 새로운 공장 짓고 싶겠습니까? 기업가들 대우 잘해주는 그 베트남 같은 요즘 법인세 면제해주는 후진국가 가지고 공장을 짓죠. 요즘 베트남이 그렇게 경제를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삼성한테 이제 막 땅도 몇 년씩 땅도 그냥 무료로 빌려줘 버리고 법인세도 몇 년씩 면제해줘 버리잖아요. 왜냐? 법인세를 면제해줘도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와가지고 수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국민들을 고용하면 그 월급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돈으로 내수시장 내수경제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 수만 명의 그 베트남에 이제 없었던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삼성 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베트남에 몇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고 돈을 원화를 벌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그 베트남 주변에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 입을 거고 월급 좀 모이면 컴퓨터도 살 거고 스마트폰도 샀을 거고요. 오만 거를 먹고 씻고 입고 뭐 술집에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더 하게 될 거고 식당에 가서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도 잘 살게 되고 공장 주변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 원룸 사업자들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내수 경제가 어그로 박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부자와 상류층 자본가들을 유튜버 절대 재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대충 한 달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고만고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조그마한 이제 어떤 사실 우리 제 30대 초반의 그 동년배들보다 이제 조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어떤 이제 사업도 하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시민, 서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속세 50%를 마치 내 아버지 내 돈 없어지는 것 마냥 반대하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느냐. 이런 거대한 그 대한민국 그 거대한 그 시장 경제 원리의 그 선순환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그 상속세를 50%씩 뜯기면 경영권 방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삼성현대그룹 그 빼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정상적인 상속세와 세금을 뜯으면 그 기업은 어떻게든지 그 현금 총알 자본 위기의 상황일 때 그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대기업들이 전부 다 그 자금을 유보 자금을 확보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유동성 자금을. 그걸 과도한 세금으로 다 뜯어가 버리면 어떻게든 기업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금을 요구해 버리면 어떻게든 사업가와 기업가 자본가들은 탈세를 위해서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법도 유명무실해지고 국가 전체에 그런 불가능한 법률을 강요하면 국가 전체에 있는 그 법 질서 자체도 문란해지겠죠. 탈세가 만연해지면서 법에 대한 그 의미와 개념 자체가 퇴색되어 버리니까요. 현실적인 법이 그래서 그렇게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 한 간단한 그 법조문 하나만으로 인간은 100% 인간의 욕망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아까 좌파 우파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누구도 조절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니까.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상류층과 자본가에게도 어느 정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가가 주어져야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확대가 됩니다. 이 열매는 결국 서민들도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단 말이야, 여러분. 커트가 32,000원인 시대에 최저임금 10,000원 만들면 모두가 잘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자영업자가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폐업하고 있고 역대 최대 IMF보다 더 많은 뭐 100만 호가 넘는 자영업 간판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00만 명도 아니라 그 100만 사업체예요. 100만 사업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조금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말 20살 넘은 성인이면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